자, 임꺽정 가볼게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감상 중점이 나와 있고요. 감상 중점에 보니까 다양한 민중의 모습을 이해해라. 민중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적인 소설이고요. 해학과 풍자. 우리나라 하면 또 해학과 풍자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해학과 풍자가 사용된 표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해학이 쓰였고 뭐 무엇을 풍자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주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작품 개관을 보세요. 장편 소설, 대하 소설, 역사 소설이고요. 역사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허구적인 이야기, 이걸 역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 뭐 돼 있고 주제는 주제 체크해 주시고요.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학적이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고유어, 토속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과 저항 의지, 사회에 대한 비판,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반들에 대한 비판도 많이 담겨 있고 원래 그래요. 이 풍자라는 게 양반을 풍자하잖아요. 양반은 사실 풍자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죠. 원래는. 그런데 양반을 풍자해 버리면 그 양반을 조롱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 대한 비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해학과 풍자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꺽정 요 이제 읽어볼게요.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 실존 인물, 그래서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흥길동, 장길상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의적으로 꼽히는 인물로 핍박받는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문단, 대부분의 역사 소설들이 사대부나 왕이나 장군 등을 주인공,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 나가는 애들, 높은 신분의 애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면 임꺽정은 민중을 주인공으로 하여 두 번째 줄 민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부패한 관료들을 비판하고 모순된 사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랫줄에 보니까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우리 민족이 일제에 맞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역설이라는 것은 강하게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층민들, 조선시대 하층민들이 이렇게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제에게 저항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단, 조선시대 천민에서 양반에 이르는 군상,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는 것과 당시 풍속을 치밀하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학적 의의가 있다. 이건 중요합니다. 문학적 의의니까. 더욱이 최고의 우리말 사전으로 칭송될 만큼 토속어 구사가 뛰어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방대한 점은 이 작품이 갖는 또 다른 큰 가치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민중의 아픔과 고뇌를 그리면서도 해학과 풍자, 웃음이 실린 해학과 풍자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지문을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양반 이 장고는 인물 체크. 연산군 때 유배되었다가 천민 봉단과 혼인을 하게 되고요. 복권된 후에도 권한이 복귀가 된 회복이 된 이런 거죠. 금실좋게 지냅니다. 그다음에 봉단의 외사촌 임도리의 아들 임꺽정은 누이가 봉단의 숙부 양주팔의 아들과 혼인할 때 함께 상경하여 친구를 사귀고 글과 검수를 배웁니다. 그 후 임꺽정은 양주팔과 각처를 유람하다가 양주로 돌아오고 장년이 되어서는 을묘 외변 때 활약하기도 합니다. 임꺽정은 청석골 화적패의 과고주와 소금장수 막봉이가 다투게 되자 기존의 친분을 앞세워 그들을 화해시키고 막봉이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내용 어쨌든 임꺽정 같은 경우는 봉단의 외사촌 임도리의 아들이니까 천민이겠죠. 봉단이도 천민이니까 그렇죠. 임꺽정은 천민입니다. 글을 보시면 송도 부중에서 얼마 안이 나왔을 때 뒤에서 에라 비켜서라 하고 길 잡는 소리가 나서 꺽정이와 막봉이는 길 한 옆에 비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가끔 요즘 그 학생들은 사극을 안 봅니다만 가끔 있는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워이 물러거라 뭐 무슨 대감 행차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섭니다. 길을 비켜주는 거죠. 그거를 비켜주지 않으면 좀 이렇게 맞기도 하고요. 끌려가서 벌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옛날에는 양반들이 이제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아무튼 탄건 쓴 양반 하나가 부담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마부 위에 전배 후배가 하나도 없어서 그 전배 후배 보시면 나오죠. 벼슬아치가 다닐 때 앞뒤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하인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양반들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마부만 하나 있는 겁니다. 행차 기구는 좋지 못하나 양반의 의관이 번지르르한 것이
호사하는 재상만 못지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옷이 비싸 보인다는 얘기죠. 주홍코와 탑삭부리 수염에 풍신 없는 양반이 뭔가 풍채가 없다. 점잖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연이 율기하고 기율을 잡고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 위에서 끄덕거리고 가는 족격이 하도 우스워서 막봉이가 뒷생각 없이 소리를 내서 웃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양반이 행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의 행차가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옷만큼은 굉장히 이제 비싼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수염 같은 것도 사실 양반들이 탑삭부리 수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봉이가 비웃었어요. 양반이 마부를 시켜 말을 세운 뒤에 막봉이를 가리키며 저 총각놈 이리 불러오너라 하고 마부를 보냅니다. 총각 저리 좀 가세. 왜 오라우? 박선단님께서 불러오라시네. 거기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선달의 높임말인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높은 벼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슬을 아직 못했다.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약간 요런 의미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벼슬은 없고 양반은 양반인데 뭐 약간 1차 합격? 요 정도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이미 뭐 어마어마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스꽝스러운 거죠. 풍자의 대상입니다. 박선달이고 박점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왜 오래? 막봉이는 지금 뭐 거리낌이 없어요. 막봉이의 말소리가 굵어서 말 위에 있는 양반의 귀에 다 들어갔다. 그놈을 이리 잡아오너라! 양반이 호령하며 마부가 덜미를 짚으려고 손을 내어미니 막봉이는 뉘게도 함부로 손을 대려고 이래! 하고 예사로 떠다밀었는데 마부가 뒤로 나가 자빠지며 아이쿠 허리!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막봉이가 이제 힘이 좀 셉니다. 위에도 나와 있었는데 힘이 좀 많이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양반들이 아무리 뭐 위세가 있고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다구리를 놓고 잡아갈 텐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막봉이가 겁낼 이유도 없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양반이 이것을 보고 양반의 아이를 치다니 저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막봉에게 불호령을 하고 또다시 못생긴 놈 같으니 얼른 일어나서 그놈을 못 잡았단 말이냐. 여기서 못생긴 놈은 자기 마부 보고 하는 얘기예요. 못난 놈 뭐 이런 뜻이죠. 마부에게 강호령을 합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던 꺽정이가 말썽이 더 되기 전에 혼구멍을 내어 쫓으려고 생각하고 자빠져 있는 마부에게 가서 두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 등복판과 된 볼기를 치어들어서 가로 떠받들고 섰다가 상상을 해보시죠. 한번 공중에 높이 치뜨리고 다시 받아서 일으켜 세우며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사람을 집어서 들어 던졌다가 받는 거니까. 양반 들어라 하고 큰 소리로 사람 다리 말 다리 모조리 퉁겨놓기 전에 얼른 가거라. 다 집어가지고 던져버리기 전에 얼른 꺼져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하고 꾸짖습니다. 양반이 호령을 더 못하고 이제 쫄았죠. 넋 잃고 주저앉아 있는 마부를 내려다보며 얼른 가자 하고 재촉하였다. 마부가 고삐를 잡고 말을 끌어 앞으로 얼마 나갔을 때 막봉이는 전보다 더 크게 소리내서 웃었건만 양반은 뒤도 돌아다보지 아니하였다. 꺽정이와 막봉이가 말 뒤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한동안 앉아서 웃고 이야기하다가 일어나서 노량으로 걸음을 걸었다. 넓은 주막 앞에 와서 보니 벌써 멀리 갔으려니 생각했던 박선달이란 양반이 주막방에 들어앉아 술장사 계집을 앞에 앉히고 술을 먹으며 희영수하고 있었다. 희영수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노가리 까며 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헛소리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막봉이가 이걸 보고 보아하니 낯살이나 조이 처먹은 작자가 나이 먹었다 이거예요. 낯살이나 나이 먹었다. 나이나 좀 처먹은 작자가 기집은 꽤 밝히는 모양일세. 욕이나 한 번 더 보일까 보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꺽정이가 그만두고 우리끼리 나가세 하고 팔을 잡아 끌고 주막 앞을 그대로 지나갔다. 꺽정이와 막봉이가 임진강 나루에 와서 배를 기다리느라고 한동안 앉아있다가 배를 탔는데 사공이 배를 띄우려고 할 즈음에 박선달의 마부가 사공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몰고 쫓아왔다. 박선달이 막봉이와 꺽정이가 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배를 탈까 말까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나중에는 상을 잔뜩 찌푸리고 배에 올라탄다. 배를 띄우지 않고 행차를 기다리던 사공이 배에 오르는 양반을 보고는 공연히 입을 삐쭉하였다. 이거는 이제 복선이에요. 왜 삐쭉한 거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배가 물 깊은 중간에 와서
사공이 삿대를 놓고 노를 저으려 하는데 백고물에 앉은 농군 한 사람이 가로 거칠 것을 보고 비켜나우 하고 불쾌스럽게 말하니, 이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공이 말한 겁니다. 사공이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농부 한 사람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좀 비켜요 라고 말하니까 농부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아, 어디 가서 설 데가 있어야지 하고 대답합니다. 배에 사람과 짐승을 가득 태워서 선창 중간에 앉아있는 옷 잘 입은 양반의 앞과 옆 외에는 설 틈이 별로 없었다. 저리 못 가우 하고 사공이 양반 앉아있는 곳을 가리키며 소리를 꽥 지르니 농부는 양반이님데 옆댕이를 어떻게 가라우 하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지금 그 위에는 양반을 어려워하는 농부의 소심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양반 옆에 잘못 섰다가 옷이라도 버리면 큰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소심한 게 아니라 네가 서봐라. 이씨. 가라거든 어서 가 잔말 말고. 양반인데 꾸중하면 나는 모루. 아따 못도 생겼네. 못났다는 거죠. 잘난 사람은 볼기 맞기 줬수.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잘난 척하다가 혼난다 이거죠 양반한테. 볼기 맞고 살 터지거든 집신시는 발로 꽉꽉 밟아주게 염려 말고 가우. 해악성인데, 그러니까 살이 터지면 이게 매 맞으면 이게 터져요. 여러분 많이 맞아보셨나? 볼기 같은 거 맞아보면 이게 심하게 맞으면 이게 터집니다. 그럼 그거를 집신발로 밟아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갖고 나을 게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고요. 농부가 사공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도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것을 사공이 또 소리를 질러 쫓다시피 합니다. 농부가 양반 옆에 가서 거북하게 서 있는데 옹이에 마디로 배가 뒤뚱거리는 바람에 농부가 엎어질 듯하며 엉겁결에 손을 내밀다가 양반의 어깨를 건드리고 깜짝 놀라 팔을 오그렸습니다. 이거 봐라! 뒤로 좀 물러서라! 하고 양반이 호령기 있게 말하여 농부가 황망히 물러선다는 것이 다른 행인의 발을 밟았다. 이 사람이 눈이 없나? 하고 행인이 농문을 떠나미로 하마터면 양반이 장기튀김을 받을 뻔했다. 뭐 이제 엎어질 뻔했다는 얘기죠. 양반이 벌떡 일어나 농군을 발길로 차며 이놈 눈깔이 멀었느냐? 어디로 데려드느냐? 이 고약한 놈들 다 보겠다 하고 큰 소리로 호령호령하니 사공이 노질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사공이 입을 삐죽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대장질에서 밥술을 먹거든 구구로 가만히나 지내지 양반 지른다 뭐야 아니 꼽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대장질에서 밥술을 먹거든. 그러니까 대장장인데 뭐 이제 돈 좀 버나 보죠. 네. 구구루 주제에 맞게 뭐 이렇게 돼 있죠. 뜻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양반이 아니야. 대장장인데 돈을 좀 번 대장장이인 거죠. 그래서 돈으로 이제 옷 같은 거, 이제 마부 같은 거를 돈 주고 사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양반 행세. 근데 그걸 이제 사공이 알고 있는 거죠. 하고 큰 소리로 짓거립니다. 양반이 사공의 짓거리는 말을 듣더니 홀째 기세가 죽으며 슬며시 앉아 강산을 돌아보는 채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뻔한 거죠. 얘가 진짜 양반이 아니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사공 가까이 앉았던 막봉이가 이걸 보고 괴상히 생각하여 사공에게 묻습니다. 조작자가 양반이 아니고 대장장이요? 하고 물으니 사공이 양반은 무슨 말라비 들어진 양반이야. 대장질에 모아서 밥술이나 먹는 게지. 하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송도서 오는 길에 만났는데 꼭 양반으로 속았소. 이 근방 사람이요? 이 근처 사람이냐 이거죠. 이 근방 사람은 아닌가 배. 전에 알던 사람이요? 아니. 그럼 대장장인지 어떻게 아우? 보면 모르려고. 보고 어떻게 한단 말이오? 그것도 볼 줄 모르면 구연강에서 사공질 하겠나? 대장장이 표가 어디 있어? 표가 있다 뿐이야. 우선 탑삭불이 수염을 보게. 수염이 왼편으로 쏠렸지. 그것이 왼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은 표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는 망치나 이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수염을 쓰다듬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야 할 수 있어? 그럼 또 소매 거칠 때 팔목을 보게. 바른 편이 오른쪽이 왼편보다 훨씬 굵지 않은가? 왜? 오른쪽으로 망치질하고 무거운 걸 많이 들겠죠? 그것이 바른 손으로 망치질한 표 아닌가? 이것만 보고 어떻게 대장장이라고 확신을 할까요? 거의 셜록 홈즈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사공이 한 손으로 노질하며 막봉이를 보고 이야기하다가 실수하여 노가 노쪽에서 벗어졌다.
사공은 노구멍을 얼른 다시 맞추더니 그 뒤에는 몸을 흔들며 두 손으로 노를 젓고 그래 또 다른 표는 없소? 막봉이가 말을 물어도 돌아보지 않았다. 막봉이가 꺽정이에게 물어봅니다. 양반이 아니라도 양반질 할 수 있소? 하고 물으니 꺽정이가 왜 갑자기 양반질하고 싶은 생각이 나나? 하고 웃었다. 얼마 뒤에 배가 나룻가에 대어 여러 사람이 앞을 다투어 내리는데 양반질한다는 박선달도 섞여 내려와 마부를 시켜 길량시 가는 쌀로 선가를 치러주게 하고 곧 말을 타고 서울길로 올라갔다. 꺽정이는 파주 두마니까지 와서 양주길로 가려가고 막봉이가 혼자 서울길로 올라오는데 해음령 못 미쳐 박선달의 인마가 멀리 앞에 가는 것을 바라보고 까닭없이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서 막봉이는 걸음을 제게 떼놓았다. 얘도 좀 짓궂죠? 고개 밑에서 도적 두 놈이 박선달과 마부를 묶고 앉히고 부담을 말께서 떼어내리는 중에 막봉이가 가까이 올라가며 껄껄 웃었다. 하필 또 여기서 도적을 만났죠. 참 이 사람도 재수가 없네. 그죠? 처음에는 막봉이 만나가지고 욕을 보더니만 여기서 또 도적 만나가지고 돈 뺏겼죠. 막봉이는 박선달이 도처에 봉패하는 것을 웃었건만 봉패,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제가 생각한 거랑 막봉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네도 참 재수 없구나라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껄껄 웃은 거야. 그런데 도적들은 수상히 여기었다. 예사행인 같으면 동화할 것인데 그러니까 도적들을 봤으니까 도망쳐야죠. 도망치지 않고 오는 것이 수상하고 오더라도 그저 오지 않고 쳐웃고 오니까 더욱 수상하여 도적들은 얼른 부담짝을 내려놓고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두 놈이 모두 험상궂게 생겼는데 한 놈은 박선달과 같은 탑삭부리요 한 놈은 최수염이었다. 최수염이 한두 걸음 더 앞으로 나와 선억 하나를 우뚝 서는 막봉이를 내려다보며 볼멘 소리로 말을 물었다. 지금 껄껄 웃은 놈이 너냐? 예, 저울시다. 막봉이가 공손하게 대답하는 것이 장난조인 줄 모르고 최수염은 가장 틀을 빼며 무엇 때문에 웃었노? 하고 물으니 막봉이가 대답하는 대신 껄껄 웃었다. 저놈이 허파에 바람이 들었나 간이 뒤집혔나? 저놈이 판수인가 청맹관인가? 밑에 나오죠? 판수. 시각장애인 그 장님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청맹관인은 역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장님이란 뜻입니다. 저놈 봐 아이놈이 어른더러 욕하지 않나? 도둑놈이 어른아이는 찾아 무엇 할 테냐 이놈들아. 받은 밥상 차 내던지지 말고 얼른 가서 부담이나 뒤져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받은 밥상이라는 건 얘네가 지금 털었잖아요. 그쵸? 예, 털었으니까 그냥 가란 얘기예요. 괜히 나 건드리지 말고 괜히 나 건드렸다가 그거 다 뺏기고 울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얘기죠. 저놈이 죽고 싶어 몸살이는 놈 아닌가? 이제 이 도적분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덤비고 있죠. 그 다음 96쪽. 너놈들이 나 죽을 때까지 살아봐라. 자식 손자가 고려장친 해줄 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니들은 오래 못 산다. 뭐 이런 말이고요. 최수염이 분을 못 이겨 턱까지 까부르면서도 나쌀 지긋한 덕에 막봉이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사람인 줄 짐작하고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먹었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지. 뭐 눈치가 있으니까 아니 뭐 두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있는 거죠. 눈치를 채고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사람인 줄 알고 탑삭부리 동물을 돌아보니 탑삭부리도 준이를 내서 쫄았어요. 선뜻 쫓아 내려가지 못하고 최수염 옆에까지 나와 막봉이를 내려다보며 벼르기만 하였다. 이 자식 올라만 와봐라. 대가리를 바시질러 줄 테다. 오냐 올라가마. 너희들이 어떻게 바시질이나 구경 좀 하자. 막봉이가 저적저적 올라오는데 도적놈이 양편으로 갈라서며 일시에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막봉이가 한 몽둥이는 첫 번에 비키며 붙잡고 또 한 몽둥이에는 어깨바디를 얻어 맞았으나 대식은 하게 되지 않고 두 번째 내려칠 때 일변 비키며 일변마저 붙잡았다. 막봉이가 두 손에 각각 잡은 몽둥이를 한꺼번에 앞으로 들이채니 최수염은 몽둥이를 놓치고 탑삭부리는 몽둥이를 쥐고 호꾸라졌다. 막봉이가 두 몽둥이를 다 빼앗아 내던지고 한 손으로 최수염의 팔을 잡아 낚아 마저 고꾸라뜨린 뒤에 두 놈의 상투를 한 손에 하나씩 잡아 머리만 치켜들고 이마바지를 시키면서 이마바지는 이마끼리 꿍 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 놈의 힘 가지고 누구 대가리를 부순다고 흰소리냐? 헛소리. 장사를 몰라 배웠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가랄 때 갔어야지. 그죠? 누가 너희 놈을 죽인다니? 호기도 칠 만큼 이화하지만 시켜주마. 죽을 때라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땐가 봐요. 죽을 때라 이랬나 봐요.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죽어야지. 용서해 줍시오. 용서해 줄 테니 일어나서 저라고 빌어라.
치수영과 탑삭부리가 서로 붙들고 일어나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늘어니 꿇어앉아 손바닥을 마주 비볐다. 너희들 성명이 뭐냐? 탑삭부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안 하는데 채수염이 이놈은 바늘띠 사는 정상갑이었고 저놈은 호랭이꽃 사는 최판돌이옵시다. 저희들이 장사 같은 신분을 대장으로 모셨으면 성세가 좀 나겠습니다만 이건 뭔 소리예요? 와서 우리 대장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하고 말끝을 다 마치지 않고 머리를 연해 꾸벅꾸벅하였다. 얘 끼비친 놈 같으니? 이건 이제 막봉이가 하는 얘기고요. 장사의 성함이나 들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대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죠. 97쪽 내 성명 말이냐? 나는 수원 사람 길막봉이다. 역시 수원이 짱인가 봐요. 막봉이가 박선달에 묶여앉은 꼴을 바라보며 또다시 껄껄 웃고 나서 채수영과 탑삭부리를 돌아보고 난 간다 하고 다시 고개를 도드밟기 시작하였다. 박선달이 총각의 덕을 볼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의외의 총각이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고 가려는 것을 보고 몸이 달아서 여기에 총각 사람 좀 살려주고 가게 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였다. 막봉이 그냥 가죠? 그랬더니 여보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막봉이가 걸음을 돌지어 박선달 앞에 와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가다니 그런 인심이 어딨어? 상놈이 양반에게 인심 쓸 수 있어? 비아냥거리고 있죠. 얘 양반 아닌 거 다 알면서 그죠? 그러지 말고 어서 이 묶인 것 좀 끌어주어. 묶은 사람들로 끌어달라고 그려. 제발 좀 끌어다 주어. 끌어줄게. 아까 저 사람들처럼 내게다 절을 할라우? 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죠. 박선달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달은 대답을 아니하고 마부가 끌러만 주면 내가 선다님 대신 절을 100번 하리다. 이 마부는 또 양반도 아닌데 굉장히 충성스럽네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하고 말하니 막봉이는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마부가 박선달을 돌아보며 선다님 절 한번 하시지요. 절하신다고 양반이 떨어지겠습니까? 하고 절하기를 권하니 박선달은 마부에게 눈을 흘렸다. 절할 테요 안 할 테요 안 한다면 나는 그대로 가겠소? 박선달이 고개 끄덕이는 것을 보고 막봉이는 도적을 돌아보며 둘 다 끌러놔라 하고 괴수가 졸기에게 분부하듯 말했습니다. 도적들이 박선달과 마부를 끌어놓은 뒤에 막봉이는 떡 버티고 서서 자 어서 절하우. 그 다음 보시면 하고 재촉하나 박선달은 자기의 다리팔만 주무르고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안 할 테요? 도로 묶으랄 테니 알아 하우. 박선달이 막봉이의 을러매는 말을 듣고야 가까스로 일어나 끙 소리하며 절하였다. 막봉이가 점잖게 오 하고 절을 받고 나서 껄껄 웃으니 도적들도 따라 웃고 마부도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는데 박선달만은 두 볼이 반문 것 같이 부어올랐습니다. 양반 행세하다가 혼쭐 나고 있죠. 막봉이가 도적들을 돌아보며 내가 양반의 절 받은 값을 해야겠으니 부담을 도로 실어주어라 하고 말을 일러서 부담이 다 된 뒤에 마부는 말을 끌고 박선달은 막봉이와 같이 걸어 가파르기로 유명한 해음령을 넘어왔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읽어보세요. 뒷부분의 줄거리 읽어보시면 임꺽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가 이제 청석골의 도적패가 되죠. 유명한 도적패가 되고 그래서 관군들도 이제 건드리기 힘든 그런 세력을 자랑하지만 임꺽정 밑에 있었던 서림이라는 새끼가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꺽정이 잡혀서 죽죠. 뭐 그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앞에서부터 이제 볼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임꺽정 전체 보기는 뭐 읽어보세요. 전체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임꺽정이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많이 다루어지는 작품은 아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주홍코와 탑삭부리 수염 뭐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도 이제 해학적이에요. 해학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보시면 양반의 모습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윗글에 묘사된 양반의 모습 일단 비판과 풍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롱의 대상이니까 해학의 대상이기도 해요. 해학의 대상이기도 하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고 풍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권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술장사 계집과 잡담을 하며 술을 마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점잖은 척하면서 좀 여자들 밝히는 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배를 세워 기다리게 했다라는 점. 이런 건 이제 평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반 주변에만 틈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반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이 닿거나 하면 엄청 막 불호령을 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못 갔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들. 그 다음 보시면 아까 요거 체크하시고요. 예, 해학성 언어유희입니다. 예.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임꺽정 속에 있는 우리말 표현들 요거 체크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은 좀 알아두세요. 장기튀김을 받을 뻔했다. 국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예, 예. 나머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 또 이런 단어 이런 말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 말의 고유성을 많이 살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야기식 문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꺽정뿐만 아니라 판소리 같은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식 문체, 구연 문체, 구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구어체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실존인물 임꺽정, 소설임꺽정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임꺽정의 특징 및 의의 이거는 중요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 그래서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막봉이가 양반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예,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저항 정신이 이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물의 설정과 세부 묘사가 탁월하다. 굉장히 탁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장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걔들이 양반 행세를 하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그다음에 사공은 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캐릭터들마다 다들 설정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허투루 이제 있는 인물이 없고 이런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얼리즘에 기반한 민중 정서.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는 건 사실주의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민중 정서를 구현한 작품들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노트 정리하실 때 체크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꺽정을 정리해봤고요.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임꺽정은. 그 다음에 맨 앞에서 다루었던 임꺽정의 의의라든가 특징, 한국문학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특히 단어들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